제가 NIW를 2015년에 신청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학사 케이스는 거의 없었습니다. 진짜 거의 그냥 없었다고 보셔도 될 정도로 없었어요. 정말 없었는데, 근데 그게 덜컥 승인이 나니까 엄청난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36년 동안 한국에서만 살아왔던 사람이 미국에서 과연 취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설령 취직을 한다 한들 내가 일은 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미국 사회에 막 인종차별도 있고, 그리고 말도 잘 안 통하고 이럴 텐데 내가 과연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결국 이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미국에 넘어왔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학사로 이렇게 NIW로 넘어오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설 리가 없었어요. 특히 케미컬 엔지니어가 한국에서 회사를 다니다가 미국에서 취직을 한다? 이런 경우는 뭐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취직 못할 걸 대비해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맥도날드에서라도 일을 해야겠다, 일단 나는 무조건 미국에 남겠다라는 마음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그런 각오로 일단 넘어왔고, 배수의 진이라고 하죠. 그 마음가짐으로 하다 보니 결국 대기업에 취직을 했고, 그리고 저만의 길을 이렇게 개척해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엄청 고생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도 거의 굉장히 살이 많이 빠졌습니다. 이제 마음고생이 심해가지고. 다른 한국 분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넘어와야 되는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중국이나 인도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네트워크가 좀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서로 끌어주고 하는 것이 잘 되는데, 그래서 나라도 한번 그 네트워크를 시작해보자 라는 마음에 이제 좀 돕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무료 봉사를 했습니다. 미준모라는 카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을 도왔고, 많은 분들의 취직을 성사시켜드렸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제 케이스가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학사 NIW로 넘어오기 시작했고요. 그게 이제 2017년 이때부터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학사 NIW가 승인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의 취업을 도왔어요. 이제 카페를 통해서 쪽지를 주셨고, 그렇게 굉장히 많이 도왔습니다. 그 사례들도 엄청 쌓여나가기 시작했어요. 2022년부터는 글로벌 공대인 채널에 합류해가지고 공식적으로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죠. 이렇게 되니까 이민에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가 엄청 많이 알려졌어요. 그리고 한국 사회에 요새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뭐 저출산 문제라든지 등등.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이민을 고려하고, 근데 저희가 이제 단톡방도 있으니까 거기서 대화하는 것도 보고, 그리고 주변에서 얘기하는 것들 들을 때 뭔가 사고방식이 좀 바뀌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2015년 영주권을 신청할 당시와 지금은 너무나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과연 내가 미국에서 생존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있었다면, 지금은 오히려 그걸 좀 당연시 여기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좀 말씀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게 됐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착각을 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남들이 미국 회사에 취업을 하니 나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거지 같은 한국 회사, 이 지겨운 한국 회사 생활에서 벗어나서 워라밸이 좋은 미국 회사로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 오면은 워라밸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여유를 만끽하는 그런 미국 생활을 꿈꾸면서 이민을 결심하시게 되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게 얼마나 만만치 않은 건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국 취업을 쉽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으세요. 이건 확실합니다. 근데 요즘 제가 취업 컨설팅을 하고 또 이렇게 주변 대화를 들어보면 미국 취업이 정말 이 정도로 어렵다고 생각하고 시도하시는 분들도 없으세요. 왜냐면은 정말 많은 성공 케이스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현실은 진짜 가차없이 냉혹합니다. 경험상 제가 컨설팅을 많이 하잖아요. 영주권 없는 유학생이 인턴이나 신입 이렇게 입사 지원을 하잖아요. 그럼 레주메의 응답률이 1~2% 밖에 안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100군데 지원해야 한두 군데서 폰 인터뷰가 온다는 얘기예요. 자, 폰 인터뷰가 온다고 바로 합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통상 몇백 군데, 막 1000군데 가까이 지원해서 내가 취직했다, 이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왜냐면 정말 연락이 안 오거든요.
왜 연락이 안 올까요? 여러분이 한번 거꾸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외국인인데 미국인보다 더 나은 점이 뭐죠?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엇이 특별해서 그 회사가 자국민을 안 뽑고 영주권 스폰까지 주면서 나를 뽑아야 하는가? 그 정도로 뽑을 만큼 내가 스페셜한가? 예, 스페셜티가 사실 뭐 신입, 유학생 뭐가 있겠어요, 사실. 안 그런가요? 그리고 요즘 보면은 연봉 많이 준다고, 그리고 사회에서 각광받는 분야라고 전공까지 바꾸신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러면 스페셜티가 더더욱 없어지겠죠? 커리어의 연속성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취업의 문은 더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NIW로 오신 분들은 그래도 상황이 좀 나은 편이에요. 제 경험상 NIW로 오신 분들의 그 레주메 응답률은 한 20% 정도 됩니다. 이렇게 높은 이유는 영주권도 있고, 그리고 본인들의 스페셜티가 있으세요. 그 미국 국익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게 증명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스페셜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보통 미국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많아서 영어 때문에 취직에 좀 고생을 많이 하세요. 아무튼 미국 취업은 이 정도로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나는 한국 회사 문화는 영 맞지 않고 나는 미국 스타일이다, 이렇게 스스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뛰어난데 한국 회사가 날 알아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는데, 제가 팩트 하나만 전달드리면,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 한국 회사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신 분들이 미국 회사에서도 승승장구하셨습니다. 이게 고양이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다는 속담이 있는데, 한국 회사 문화의 단점은 분명히 있어요. 저도 정말 싫어했던 한국 회사 문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장점도 존재해요. 반면에 미국 회사 문화의 장점은 분명히 존재하죠.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제가 예를 몇 가지 이렇게 들었는데, 성과물에 대한 책임. 한국 같은 경우는 보통 팀장에게 있어요. 팀장이 업무를 지시하고, 그리고 뭐 발표 자료 같은 것도 이렇게 해오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발표를 잘못하면 팀장 잘못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를 했는데 실패하면 보통 팀장이 다 책임을 집니다. 물론 정말 악덕 팀장 중에 그걸 부하 직원에게 전가하는 경우도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미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결과물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게 있습니다. 참고로 제 보스는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100% 이해하지 못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일을, 그러니까 저보다 잘 아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패를 하면은 그 성과물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집니다. 물론 팀장이 질 때도 있어요. 그건 이제 매니지먼트 잘못한 그런 거에 대해서. 근데 기본적으로는 개인에게 있습니다. 개인의 그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을 거예요. 두 번째는 해고인데, 한국은 해고를 거의 할 수 없어요. 물론 레이오프는 할 수 있죠. 한국도 회사가 어려워지면은 이제 해고를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해고란 그냥 예를 들어서 퍼포먼스가 안 좋다, 아니면은 정말 일을 잘 못해요. 그리고 정말 게으르고 태도도 안 좋고, 이런 경우에 한국 회사에서는 이렇게 해고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게 노동법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미국은 당일날도 해고가 가능해요. 해고가 아주 쉬운 곳이 미국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사내 정치질, 그리고 상사와의 갈등, 이런 것 때문에 진절머리 나신 분들 많으시죠. 근데 미국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사내 정치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상사와의 갈등 당연히 있습니다. 약간 그 느낌이 다를 뿐이지 이게 당연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조직 생활이라는 것이 사실 모양새만 다를 뿐 사람 사는 곳은 다 비슷하거든요. 한국 회사 생활을 불평하시는 분들은 미국 회사 생활도 불평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람 사는 것은 다 똑같아요. 미국에서 워라밸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겠다. 이게 사실 좋은 기업에 들어가셔가지고 넉넉한 연봉을 받으면 가능한 시나리오가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텍사스에서 한 20만 불 번다. 그러면은 사실 장 볼 때 뭐 가격표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사고 싶은 거 사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만만치 않은 미국 생활비 때문에 맞벌이를 하세요. 특히 젊은 친구들은 연봉이 높지 않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처음에 결혼하면 두 사람 모두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활비를 충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다가 자녀가 생기면 누군가 한 명은 자녀 챙기느라 일하기도 힘들어요. 이게 아이들 셔틀 하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벅차요. 그리고 뭐 방과 후 활동을 한다?
굉장히 진짜 운전하다가 하루가 끝납니다. 그러면 한 명이 아이를 키워한다면 다른 한 명은 목숨 걸고 회사에서 잘리지 말고 일해야 되거든요. 이게 한국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굉장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좋은 회사에서 일하다 와도 미국에서는 중소기업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삶의 퀄리티 자체가 한국에서보다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민 초반에. 물론 계속 이렇게 자기 개발을 하면서 더 나은 회사로 옮겨가고, NIW로 오신 분들 대부분 다 그렇게 성공하셨어요. 더 나은 회사로 옮겨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해야 되고, 그럼 더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워라밸이라는 단어가 어떤 면에서는 미국이 더 워라밸이 낫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인데, 실제로는 정말 치열하게, 어느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살아가야 되는 곳이 미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도 목숨 걸고 회사에서 수많은 경쟁을 무릅쓰고 생존해 나가고 있는 거죠. 자, 정리를 하자면 다른 나라에서 잡을 구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나의 스페셜티를 완전히 몰아서 들이밀어야 될까 말까한 일이에요. 제가 하나 예를 들면은, 자, 경력이 너무 좋은 필리핀 사람이 한국 회사에 지원을 했어요. 경력이 너무 좋아요. 자, 여러분이라면 채용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인사 담당자예요. 한국 회사에 채용할 건가요? 어떤 생각이 들죠? 이 사람이 한국말은 잘할까? 이 사람이 우리 부서에 왔는데 잘 적응을 할 수 있을까? 왕따 당하는 건 아닐까? 5만 가지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런 생각이 들면은 그냥 뭐하러 그런 고민을 해요. 주변에 비슷한 경력이 좋은 사람들이 널렸는데. 그러니까 안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잡을 구한다는 건 이렇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사람 사는 곳은 결국 다 마찬가지다. A라는 곳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B라는 곳에서도 잘 적응하지 못할 확률이 크다. 이게 제가 지금까지 본 저의 경험입니다. 삶의 터전을 바꾼다는 것은 인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선택이잖아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덤벼야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이민 준비하시는 분들, 왜 제가 이렇게 잔소리를 하느냐?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고 치밀한 계획으로 준비를 하셔야만 미국 이민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오늘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저희 글공 채널에는 취업 컨설팅, 유학 컨설팅, 그리고 NIW 컨설팅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 부분에서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 화이팅이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